2차 목표를 달성하면 이만큼, 그리고 3차 목표를 달성하면 이만큼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닷페이스는 모두가 가해자를 볼 때 피해자의 회복을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닷페이스에서 이번에 진행하려는 프로젝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닷페이스에서도 다뤘던 텔레그램 성착취,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피해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듣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하는 사회생활들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피해 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핸드폰 요금을 못 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런 사회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을까? 국가에서 이제 기본적인 치료비를 지원한다거나 삭제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공백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찾아봤더니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로 이제 지원 체계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일상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직접 나는 이런 활동들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스스로 회복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지원서를 냈고 이런 후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이거구나. 이걸 해봐야겠구나. 닷페이스가 해봐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닷페이스에서 이번에 진행하려는 프로젝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랑 이야기를 할 때 피해자들을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현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지원 체계에 공백이 있다는 걸 알고서 처음에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근데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사성이 처음 이제 활동을 시작한 다음에 그때 삭제 지원을 처음 시작을 했었대요. 전까지는 원래 피해자들이 개인 돈을 들여서 삭제를 해주는 곳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 한사성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체계를 만들어서 국가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현장에서 정말 필요해요. 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생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사실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까지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이걸 만약에 우리가 해보면 그러면 이후에 국가에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가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가 특별하냐 했을 때 되게 섬세하게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심한 피해를 당했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과정을 없앴습니다. 닷페이스와 한사성이 시도하는 이 실험적인 지원 체계가 잘 정리돼서 국가에서 적용해서 더 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실행한 결과들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전달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후원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실제로 바뀌는지 그 변화에 대해 추적할 수 있는 팔로우업 레터라는 걸 보내드립니다. 지원금을 전달한 뒤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해서 3달 동안 지원금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은 이런 부분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글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돈 내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내 돈이 어떻게 쓰였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피해 경험자들의 삶이 정말 좋아졌는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미 1차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2차 목표를 달성하면 이만큼, 그리고 3차 목표를 달성하면 이만큼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2017년부터 한사성에서 피해 지원을 한 피해자 수가 이제 1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만큼 참여를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일상 회복을 위한 여유를 약간 숨 돌릴 틈을 드릴 수 있다. 프로젝트 이름이 내가 만드는 하루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숨 쉴 틈이 되는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피해자들의 일상이 이제 피해가 이제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변호사를 만나고 경찰에 가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법정에 간다거나 뭔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자기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일들.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숨 쉴 틈이 되는 하루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면, 그 하루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다면 닷베이스.kr로 가셔서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반짝반짝, 여기 아닌가? 여긴가? 버튼 클릭하고 싶지 않나요? 나가세요. 안녕.